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레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지입니다. 네, 5,000피 시대를 지난주 열었죠. 이제는 천스닥이 오랜만에 부활됐습니다. 네, 이렇게 4년 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한 코스닥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무슨 일인 건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일단요, 최근에 그렇게 많이 순식간에 빠졌던 제약바이오주들, 이거 왜 뺐을까 싶을 정도로 말도 못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시총 1위 알테오젠부터 해서 에이벨바이오 정말 무섭게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2차전지 빠지지 않죠. 에코프로 그룹주들 신나게 가고 있고요. 로봇주들 멈추지가 않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오후장에 그렇게 로봇주들 흔들리더니 오늘 대표 종목들 또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대장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오늘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네. 현재 수급 현황까지 살펴보시면 코스닥에서는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무려 1조 8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네. 개인은 2조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에 오랜만에 사이드카가 발동했는데 이거 위로 발동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멈추질 않거든요. 장중 고점 경신 1061포인트입니다. 7% 가까이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 우리의 코스닥. 자, 이제는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외로웠던 그 시간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코스닥 조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코스닥만 달려가는 건 아닙니다. 코스피도 오늘 장 초반에 5,023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해냈고요. 삼성전자도 HBM4 기대감 속에서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 SK하이닉스와 현대차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랭킹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 가능하죠.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까지 올려주시고요. 신규 매수 문의도 바로 남겨주시죠. 네, 그러면 채팅창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 찾아와 주셨는데요. 예. 네. 코스닥 얘기했잖아요. 사이드카 발동했다고. 네. 행투님께서 창호 삼촌 나이도 사이드카고 발동. 아, 너무하십니다, 네. 앵투님. 이미 발동했어. 네. 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네, 리안님이 세상에 우리 닭이가 이제 나르려나 봐요. 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닭이 따뜻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코스피 질주도 좋지만 코스닥 종목이 날아가는 게 더 반가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000스닥을 넘어서 3000스닥에 대한 기대감까지 네. 커지고 있네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또 밀어준다고 하니까 이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되는 것 같고요. 와,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닥 시총 최상위 종목들 리스트를 봤을 때 이렇게 무더기로 급등이 나오는 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무섭게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게다가 이거 잠깐 반짝이 아니라 장 후반까지 계속 고점 경신이기 때문에 와, 이렇게 많이 가도 되나 불안할 정도로 올라갑니다만 사실 그동안의 몇 달 동안을 돌아보면 그래요. 이 정도 올라가도 아직 코스피 따라잡으려면 멀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이오, 2차전지, 로봇까지 질주하고 있는 코스닥 이 흐름이 이번 주 내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금자장님께서는요. 네. 현대차 언제쯤 들어가면 좋을지 잠깐 숨고를 타이밍에 새로 들어갈 계산을 하고 계시네요. 네, 자, 아미님도 무섭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첼리님은 오늘은 바빠도 네. 컴퓨터 앞에 있어야겠어요. 그럼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긴장감 놓으면 안 됩니다. 진짜 발빠르게 돌아가는 시장. 이럴 때 수익을 좀 바짝 챙기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위에 보니까요. 슈팅스타님이 예. 창행 미스터 진단 10,000명 넘었다면서요. 소감이 맞아요. 어때요? 누가 울었다는 소문이 있다는데 누가 우셨어요? 아무도 울진 않았는데 그냥 뭔가 울컥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아, 실제로 그리고 10,000명 넘은 거 정도뿐만이 아니고요. 지난주에 그 동시에 말씀해드렸던 추천 종목들 이런 것들도 오늘 그대로 날아가 버려서 기회 잡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임리얼님 이런 가운데 무서우면
오빠 손잡어. 그래서 아주 멋있게 한마디 박력 있게 남겨주시는군요. 아, 그리고 또 박보검님은 네. 창호형 수쟁 안녕하세요. 코스닥 1000포인트 돌파, 축배를 들어요. 낮술 고고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아, 이 낮술을 할 수만 있으면 좋을 텐데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네. 조금 아쉽네요. 여러분은 조금 편하게 식사도 하시고 뭐 가능하시면 술 한잔도 하시죠.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예,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자, 오늘도 든든한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을 챙겨드리죠. 자, 채팅창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오늘 리안님의 네. 종목이 전 눈에 띄네요. 리가캔바이오 문의를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리가캔바이오도 큰 변동성을 보이다가 오늘장 급등하면서 또 어떻게 대응 전략 짜야 되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참 저는 요즘에 이런 네. 모습들을 보면 지수는 많이 올라가지만 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맞아요. 제약바이오 바로 뭐 지난주 정도까지만 해도 야 이거 큰일 났다. 맞아요. 제약바이오를 한순간에 빼버리고 다른 쪽으로 자꾸 매수세가 들어가니까 한도가 쉽지 않겠는데 싶었는데요. 뭐 이렇게 갑자기 또 폭등입니다. 거기다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오후장에 로봇주들이 일제히 엄청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로봇주도 급락이 나오는 건가 싶었는데 아니에요. 오늘 네. 또 급등하는 종목들 나오고요. 오늘 장 초반 급락했다가 그대로 다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행투님이 저는 계좌가 하루 만에 훅 빠졌는데 네. 다들 코스닥 많이 보유하신 건가 봐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어떤 네. 종목 올라왔나요? 자, 해피해피님의 종목인데요. 선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3,950원에 20%입니다. 이거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네. 보유하신 지가 오래됐대요. 3년을 보유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미끄러진 선진이죠. 그런데 오늘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9,000원까지 내려갔다가 조금씩 또 올라오긴 하네요. 자, 3년 넘게 보유하고 있었고 아직까지 매수가까지는 꽤 많이 남았습니다. 요즘에 좀 반등을 하는데요. 손실을 많이 줄여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정도에서 아쉽지만 일찍 나오고 다른 종목으로 손실을 메울까? 이런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바로 좀 알아보도록 하죠. 해피해피님의 선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선진입니다. 3년 넘게 보유했다고 하시는데요.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긴 합니다만 다른 종목들이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 종목으로 손실을 이대로 조금씩 줄여갈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서 손실을 메울지 이런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어떤 판단이 가능할까요? 우선 얘기 드려야 되는 건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이런 게 좀 중요합니다. 골라야 돼요, 어차피. 그죠? 종목이 한 2,500개가 있는데, 거기서 뭘 살지를 골라야 돼요. 이게 선진을 사셨다라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3년 정도 전이면, 이게 2022년, 뭐 이때쯤 정도로 제가 유추가 좀 되는데, 이런 거겠죠. 당시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 전쟁으로 곡물 가격이라든지, 곡물 가격이 튀게 되니까, 식품, 또 음식료, 이런 기업들이 같이 올라가는 테마가 좀 형성이 됐었어요. 물론 그전에는 이제 원유나 석유 관련 주식들이 움직였었고요. 이럴 때 이제 참여를 한 겁니다. 전형적인 테마단 트레이딩의 뷰로 접근을 한 거죠. 뭐 가능은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트레이딩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뷰가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리면 기다리게 되고, 네. 운 좋아서 수익 나면 올라가면 또 올라가서 못 팔고, 또 내려가면 물려서 또 내려가서 못 팔고, 뭐 이런 구조가 완성이 되거든요. 상당히 불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이제 의견을 드리고 있는 것들은 이 틀을 먼저 잡는 게 좀 중요해 보여요. 이거 틀 못 잡으면 이거 선진 잘 탈출한다 한들 다른 종목에서 똑같이 갑니다. 그럼 결국 우리의 계좌는 크게 변화되지 않아요. 이 투자 시장에서. 이 골자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이니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진이란 기업이 지금 상태에서 파는 게 좋냐 사는 게 좋냐는 사실은 들고 가는 게 지금은 유리합니다. 아시지만 이제 2025년 코스피 랠리가 나올 때 같이 한번 크게 올라갔었어요. 이 지점은 아시겠지만 이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값이 상당히 높았던 측면들이 큽니다. 선진은 대표적으로 저평가 기업이니까요. 실적 나름 잘 나오고 있고 또 사료, 이제 양돈 그리고
실제로 식품 가공까지. 베트남 법인 같은 경우는 이 수직 계열을 해놓은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의 퍼포먼스는 좀 더 잘 찍힐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집중도를 보여주느냐 싸움이기 때문에 그 집중도 싸움에서는 좀 불리하죠. 지금 바이오 올라가는 거 보시고 2차전지 한번 보시고 로봇 한번 보세요. 이런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건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 업종 또 시장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주도 업종을 고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저는 이거는 일단 두시고 더 사거나 하지도 마시고 냅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플하게 봅니다. 여기까지 올라와도 14,000원 올라와도 PBR 기준으로 보면 한 0.7배 되죠. 굉장히 쌉니다. 네,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코스피 소형주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0.7배, 0.8배 내용도 상당히 저평가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 분위기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앞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좀 더 고도화된다라는 가정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겠고 그 가정을 둔다라면 당연히 얘는 냅두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중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주도 업종 중에 좀 내려오고 있는 쪽에 관심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사실 전반 업종이 다 올라가고 있어서 제가 내려가는 쪽을 표현하기가 좀 제한적인데 어차피 하루 이틀 또 지나면 시장 색깔이 변화하면서 올라가는 쪽 내려가는 쪽이 또 구분 지어지는 구간이 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중요한 애들 어디죠? 바이오 반도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조심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반도체 주력 기업들 중에서 조정권에 관심을 갖는 형태로 다른 비중을 쓰는 게 좋고 선지는 올라왔을 때 손실 볼 종목은 아니니까 기간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고 본전 이상에서 매도하는 걸 목표로 두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본전 이상에서 매수가까지는 좀 기다려볼 만한 종목이겠네요. 네, 첫 번째 종목 선진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채팅창이 또 활발합니다. 아, 정말 분위기 좋네요. 네, 영웅진 님이 예. 저는 전 계좌가 2차 전지입니다. 진짜요? 오늘 나스레도 되나요? 라고 또 우와. 남겨주셨어요. 아니 2차 전지 고생 많이 했는데 특히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맞아요. 무시무시하게 올라가는데요. 아무튼 영웅준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남한좋은 서포터님 모셨는데요. 저도 아픔을 분담하기 위해서 두 종목 들어가 볼게요.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보검 님이 수지 앵커 왜 오늘 화이팅이 넘치냐, 기분 좋은 일 있냐 하는 저 코스닥 정말 천스닥 된 거 너무 기쁩니다. 아니 오늘 같은 날은 솔직히 안 좋은 분이 별로 없지 않을까요? 아 물론 그 코스피의 빅3를 보유하신 분들은 살짝 오늘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포트에 코스닥 종목 대표 종목들 없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맞아요. 오늘은 다들 기뻐하시는 날이 아닐까 싶어요. 나만 좋은 서포터님이 낮술을 드시더라도 3시 30분 넘어서 드세요. 낮술에 전략 매도 하실 수도 있다.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갑작스럽게 시장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 있다고요. 자, 독수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풀빌 나가는 백수님도 인사 주셨는데요. 네. 천스닥 간다는 확신이 들어서 남은 돈을 올인해서 코덱스 코스닥 150. 야, 금요일에 사셨대요. 네, 우와. 이건 진짜 대단한 타이밍인데요. 그러니까요. 엄청납니다. 예. 자, 그리고 서포터님, 차고행 2일 전에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니 아직 부은 듯, 오늘은 좀 멀쩡하지 않나요? 어제 저 되게 잘 쉬었는데, 그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네. 갑자기 로맨스물에 꽂혀가지고 지난주 금요일에 그 영화 있죠? 만약에 그 어쩌고 하는 거 네. 그거 보고 약간 눈물을 좀 흘렸단 말이죠. 그리고 요즘에 그 드라마 네. 이 사랑 통역 어쩌고 하는 거 네. 어제 늦은 새벽까지 거의 끝부분까지 봤거든요. 네. 오늘 가서 집 가서 마저 볼 겁니다. 요즘에 진짜 가슴이 몽글몽글하네요. 여기에다가 이제 수익까지 대박 받쳐주면 저도 장가 갈 텐데 말이죠. 화이팅! 네, 그래요? 네, 그럼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감사한 마음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종목명 HJ중공업이고요. 매수가는 26,500원에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중단기 전략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매수가보다는 소폭 밑돌고 있는 현재가입니다. HJ중공업 중단기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글쎄요, 뭐 중기면 중기고 단기면 단기인데 중단기라고 하시니까 투트랙을 얘기하시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조선주들 전반적인 조선 업종에 대해서 추세가 끝났는가라는 질문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뭐 그렇지는 않죠. 저는 내려오면 조선주 또 사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주로 의견 드리는 거는 이제 대형 조선사들.
핵심 주도주들을 이야기 드리는 건데, HJ중공업이 아시겠지만 변동성을 보여줄 때는 뭐 훨씬 잘 올라가기도 합니다. 뭐 그런 측면들을 노릴 수 있겠죠. 대표적인 모멘텀들은 아직 저는 계속 유효하다고 봐요. 특히나 이제 MSRA, 함정 수리협약 있죠. 우리가 흔히 MRO라고 표현하는 거. 아직 이제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승인 단계까지 가진 않았습니다만 승인 가능성 굉장히 높죠. 승인 된다라면은 이제 영도조선소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또 엄청 올라갈 겁니다. 그럼 그런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라면은 기대값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 공공시장이라든지 또 지금 재무가치 같은 것들, 자산가치들이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작은 요소들,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만 큰 틀에 봤을 때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기조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저는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좀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단기로 보시면 이거 본전 오면 팔아야 돼요. 그러면 좀 아쉽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기 보지 마시고 좀 끌고 간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고점이 이제 35,000원 정도 되는데 3만원 위까지 좀 보는 방향으로 보시고, 아시겠지만 조선주들이 지금 단계에서 코스닥이 집중받고 있다 보니까 막 크게 반응도가 막 올라오진 않아요. 지난주랑 완전 분위기 다르죠. 그러면 이 매기가 또 전환되는 시점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가져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비중은 이미 다 채우셨어요. 이거 막 싸게 비중 채웠다 막 이런 게 아니죠. 막 올라갈 때 잡으시고 막 하신 것 같은데 더 비중 채우진 마십시오. 비중을 더 채워서 조선주 투자하실 거면 이거 팔고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걸로 바꾸셔야 돼요.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으로. 그러니까 비중 더 채우지 마시고 지금 비중으로 홀딩,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트라이 보는 걸로 이 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 탑5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4가 엔비디아와 AMD에 납품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삼성전자는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보합권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29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두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의 HBM4 약진에 따라서 2%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아틀라스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노조의 이번에 리스크가 혼조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나 실적을 대기하면서 2%대 조정 흐름 보이면서 50만 원 선 소폭 밑돌고 있습니다. 4위와 5위에는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STO 이번에 법제화 기대감 속에서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현재 1.88% 강세 나타내고요. 카카오페이 6% 가까운 급등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카카오페이에 대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가파른 내리막을 겪었던 카카오페이가 오늘장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요? 김근우 전문가님의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더 간다고 봐야죠. 네, 사실 이 의견은 제가 꽤나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올라오니까 좀 주목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아침 10시 20분에 데일리로 김근우 인사이트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이전 가격대에서 계속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크게 슈팅이 나왔죠. 이 저점 구간부터 보면은 50%가 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어보면은 간단합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에서 선진국 위주로 해서 이미 추진되어 왔던 내용들은 이미 다 얘기 드렸던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 방향성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인 노선을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특히나 화폐처럼 국가별 연동성이 당연 가장 중요한 항목들 같은 경우는 거의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 골자로 봤을 때에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작은 노이즈들, 은행이 어떻게 할 거냐, 핀테크의 비중을 얼마나 태울 거냐 이런 것들은 결국 미국이 하는 방향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그랬을 때는 국내에서 스테이블 코인 수혜가 가장 클 수 있는 거는 결제망, 그리고 그 결제망을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입니다. 네이버페이는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이버를 보시면 되는 거고 카카오페이는 상장돼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실적이 찍히는 게 아니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을 좀 끌어당기는 형태입니다. 그 말은 즉슨 당연하겠지만 이 모멘텀이 작동하는 구조고 숫자가 증명되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등락이 생겨요. 그러면 제일 유리한 건 올라가면 좀 팔고 내려가면 좀 사는 겁니다. 그런 구조에서 크게 올라갔으니까 한번 매도 자리를 준 거고
또 일부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발생하면 더 간다라고 판단하고 접근하는 것도 좋은 트라이가 되겠죠.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결제망을 하고 있는 중소형 테크 기업들까지 본다라면 코스닥의 맥이랑도 일맥상통한 형태들이 있어요. 특히나 AI 딴 또 클라우드 딴 기업들은 마찬가지겠죠. 이런 기업들까지 파생되는 영역으로 우리가 구분 짓는다라면은 스테이블 코인주들이 먹거리가 좀 많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 대장주는 당연 카카오페이, 네이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살펴봤습니다. 정말 지난해 하반기에만 해도 계속 내리막길만 탔었죠. 그러다가 아주 강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참고해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나만 좋은 서포터님은 카카오페이는 오르는데 왜 카카오뱅크는 안 오를까요? 네. 어느새 카카오뱅크 장기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또 남겨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 카카오 그룹주들도 그리고 네이버까지 해서 정말 매일같이 문의가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역시 한때 국민주라는 말을 들었던 주식 종목답습니다. 많이 그 궁금증들이 묻어 나오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정효건님 오셨는데요. 모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느티나부님께서는 김근호 전문가님 주식 진단할 때 냉철함과 침착함이 멋지다고 하면서 오늘도 팬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예. 별채국님은 에코프로 BM 수익 100% 났는데 우와. 매도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갈까요? 또 남겨주셨어요. 와, 이게 에코프로 BM도 지금 코스닥의 대표 종목이잖아요. 네. 와, 지금 18% 올라가고 있습니다. 20만 원을 저는 이렇게 강하게 쉽게 뚫어볼 줄 몰랐는데 와, 오늘 엄청납니다. 맞아요. 조금 전에 장중 고점 경신했고요. 이거 뭐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지 모르겠네요. 에코프로는 20% 훌쩍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가 70만 원까지 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충격이죠. 이게 네. 시총이 10조 원을 가뿐히 넘어가는 종목인데 와, 이번에 상한가 이게 저는 이게 진짜 맞는 거가 싶을 정도로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찌됐든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코스닥의 큰 파도가 이미 몰아닥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가볼게요. 이번 종목도 네. 오늘장 눈에 띄는 종목이죠. 그럼요. 유튜브 리안님의 종목인데요. 리가캠바이오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최상위 제약바이오, 2차전지, 로봇이 다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리가캠보죠. 여기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요. 금세 신고가 도달하기 직전입니다. 오늘 12% 속보치고요. 이틀 연속 급등입니다. 18만 5,800원까지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 매수 가격은 16만 1,570원입니다. 수익을 보고 계시고요. 20% 비중입니다.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과연 뭐 신고가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면 이틀 연속 급등했으니까 좀 차익 실현을 해볼까요? 이 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리가캠바이오 어떻게 할까요? 우선 얘기 드려야 되는 건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라는 건 이거 팔고 하실 게 있어요? 라는 질문을 제가 좀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리가캠바이오 되게 좋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상승의 추세는 뭐 하루 이틀 움직이고 있던 게 아니에요. 성장 업종으로 대표되는 이제 바이오 안에서도 주도주라고 평가해도 되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플랫폼 기업 중에서는 ABL 바이오 다음 기업이기도 하고요. 제가 왜 이야기 먼저 드리냐면 이걸로 수익 보고 딴 거 사서 거꾸로 가면은 굳이 이걸 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종목의 선택이 지금 상당히 탁월했고 그리고 뭐 가격도 잘 들어가셨고요. 저는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올해가 리가캠바이오 입장에서는 수학의 해예요. 여러분 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내용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보게 되면은 단독 임상 진행하는 품목들 또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이제 결실을 맺죠. 내년도부터는 해당 모멘텀을 가지고 돈 들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들어올 것들도 있고요. 결국 바이오테크들이 지금 라이센스 아웃이 왜 그렇게 주목받고 있느냐. 성공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성공했을 경우에는 특히나 빅파마 향으로 라이센스 아웃하는 경우에는 뭐 파이 자체가 엄청 커져버리는 이런 형태니까요. 그거에 대한 기대값을 주가로 적용받고 있는 거고. 그렇다라는 거는 저는 오늘은 그냥 두시는 게 좋고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막 팔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단기로 거래하겠다 하면 신고가 레벨이 한 20만 원 정도잖아요. 여기서 팔면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야 된다는 건 먼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이거 팔고 뭐 하실 건가? 뭐 하실 건지가 더 중요하다. 이거 팔고 사실 좀 아무래도 시장에 돌고 있는 얘기들은 워낙 매기가 좋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테마주들,
세력주들 이런 것들도 많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담그시려는 거라면, 그런 식으로 발 담궈서 가실 거라면 20만 원 가도 팔지 마시고 그냥 쭉 가져가시는 게 낫다. 아예 기간으로 보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의 해입니다. 그러면 피날레를 줘야 할 만한 모멘텀들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점을 좀 이해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거래 말고 저는 좀 더 플로우로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가캠바이오 살펴드렸습니다. 코스닥의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리가캠바이오까지 잘 가고 있습니다. 올해 조금 더 기대를 키워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에는 종목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이게 뭐예요? 갑자기 리얼리 전 상호사랑이라고.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를 그래도 구원해 주시는군요. 저는 계속 제 이름은 안 나올 것 같아서 약간 슬쩍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읽고 넘어갈게요. 레이님도 전 창호형 우주미남 사랑입니다.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아이, 창호메이커님 또 이렇게 인기가 많네요. 이렇게 되면 부끄러워서 이거 진행이 좀 어려운데 말이죠. 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라는 오랜만에 명대사 또 듣는군요. 이거 혹시 알아요? 알죠? 천국의 계단. 어떻게 알아요, 이건 또? 저 이거 엄청 열심히 봤는데 애기 때. 그래요? 네. 오, 가끔 시대가 잘 모르겠군요, 파악이. 자, 일단은 종목 진단을 계속 또 이어가 볼 텐데. 네. 자, 다음에 봐야 되는 종목은 아마도 진짜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2차 전지 관련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사계절님과 행복님이 갖고 계시는 LG화학입니다. 석유화학으로도 그리고 2차 전지 소재로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LG화학 사계절님께서는요 41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많지는 않으시네요. 7%입니다. 포스코홀딩스랑 나란히 홀로 마이너스네요. 2, 3년 보유했습니다. 이거 보유하신 지도 오래됐는데, 그 얼마 전에, 지난해였죠. LG화학이 좀 바닥권에서 빠르게 올라왔는데, 그 뒤로 또 주춤하고 있습니다. 40만원대 다시 또 바라보고 싶은데 말이죠.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진 않네요. 중장기 진단 부탁한다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행복님께서는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37만원이고요. 25%입니다. 이번엔 비중이 또 많으시군요. 매수가까지 과연 올 수 있을지. 그래요. 조금 전에 봐드렸던 이 포스코 홀딩스나 LG화학 이 정도로 좀 무겁게 움직이는 편이죠. 자, 그러면 LG화학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LG화학입니다. 두 분이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조금 무겁게 움직이네요. 제가 우선 이제 좀 공통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는 거는 모멘텀 플레이에 적합한 것과 이제 투자하기에 적합한 것들이 있는데 LG화학은 들고 가기에 전 적합하다고 봐요. 특히 시장 파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 지금 업황이 막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죠. 2차 전지가. 다만 주가에 움직이는 거랑 좀 별개입니다. 업황이 바닥 찍었고 턴어라운드 나왔고 주가도 유사한 형태로 바닥 찍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횡보하고 있어요. 이 구간을 한참 거쳐야 돼요.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그 구간을 거치지 않고 싶으면 거래를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그룹주라든지 또 삼성 SDI라든지 지금 차시 올해 1월 정도의 2차 전지 뷰를 봤을 때는 거래하기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잘 팔고 또 내려오면 조정받으면 또 사고 올라가면 또 팔고 이게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LG화학이나 포스코홀딩스는 여기서 약간 거리는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무거워요. 그래서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하기에는 변동성도 그다지 크진 않고 또 탄력도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것들 있잖아요. 시장 대비해서 얼만큼 강한가 이런 측면들을 측정할 때에도 막 그렇게 선명하진 않습니다. 그럼 지금 바라보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앞으로 뷰를 한 2, 3년 정도 보고 간다라면 가져가는 거 괜찮아 보인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크게 보면은 뭐가 몇 가지가 있냐면 우리 지금 조선 기업들이 글로벌에서 평가를 재평가받고 있는 측면들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도 결국에는 우리가 제조업 베이스는 얼만큼 경쟁하는가, 경쟁을 통해서 얼마 벌 수 있는가거든요. 경쟁한다라는 건 싸게 팔아야 된다라는 거고 또 기술 우위가 또렷하지 않은 거는 가격 경쟁으로만 싸워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기술 우위 또 가격 경쟁 이런 거에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지나가고 있죠. 근데 조선주들이 괜찮았던 측면들은 뭐가 있었냐면 결국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이제 글로벌에서 평가하는 또 글로벌에서 제재하는 이런 형태들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거죠. 그럼 이런 측면들이 조선에서 발생했던 것처럼 2차 전지에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냐? 저는 추후에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신재생에 대해서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도 보게 되면 상당히 공격적이죠. 그리고 중국을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보조금을 통해서 그리고 가격의 혼란, 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산업들이라는 표현도 막 쓰잖아요. 대표적으로 신재생 그런 얘기하는데 전 2차 전지도 그런 궤도에 오를 때가 올 거라고 보고 그랬을 때 그러면 가장 수혜 볼 수 있는 국가가 어디고 기업이 어디냐 하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지금 단계에서 기술이 어떻게 하네 가격이 어떻게 하네 하면은 2차 전지는 못 삽니다. 네. 거래만 해야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됐을 때 LG화학이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업을 들고 갈 만하냐 하면은 저는 들고 가볼 만하다. 지금 가격대에서는. 다만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들고 갈 거라면은 우리가 기간 투자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기간 투자할 때 어느 정도로 가격을 분할해서 살 거냐. 이게 중요하겠죠. 지금 무조건 저점이다 하면서 저는 비중을 막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봅니다. 나눠서. 그리고 기간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건 유효하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그 시장의 주요 키워드가 여기 다 나타납니다. 로봇과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기대감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로봇부터 보시죠. 휴림 로봇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방향성이 좀 엇갈려 보이지만 장 초반 대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휴림 로봇은 만원대 초반까지 급락했다가 낙폭을 상당 부분 줄여냈고요. 지금은 14,610원, 4% 하락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의 상한가 수준이죠. 27% 급등을 해주면서 장중에 70만 원까지 터치가 나왔었죠. 현재는 68만 5,500원입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대표주 에코프로죠. 여기도 무려 20% 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주가도 12만 8,300원, 13만 원 코앞까지 다가서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에서는 ABL바이오가 단연 활약을 해주고 있죠. 20% 넘게 급등 중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됐습니다. 현재는 23만 7,500원입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도 있죠. 다날입니다. 12% 끌어올리면서 현재 정확히 10,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한 종목 살펴볼 텐데 로봇주입니다. 대장주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정말 높은 위치에 시가총액도 상당히 큰 종목이 오늘 상한가까지 기록되는 모습, 엄청난 급등세가 나옵니다. 자, 전문가님, 레인보우 로보틱스 70만 원까지 순식간에 도달을 했습니다. 과연 여기서 더 올릴 수 있을까요? 이거는 들고 있는 분들이 어디 가격대에 들고 있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로봇주 할 거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 자리와 유사한 형태가 현대차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 최고의 로봇 기업들이라고 할지언정 이들은 아직 실적 베이스를 갖추고 있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면 또 내려옵니다. 이전에도 그랬죠. 최근자로 보면 25년도에도 급등을 해놓고 한 절반 정도 반납을 합니다. 이 측면이 앞으로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죠. 그리고 대부분 나와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번 올라가는 구조에서 들고 가는 분들이 분할 매도하기에는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는 이제 제한적입니다. 로봇은 지금 코스닥의 다른 기업들이랑 좀 달라요. 2차 전지, 바이오, 또 반도체 소부장 이쪽 비중이 크고 그다음 로봇인데, 로봇을 제외한 다른 섹터 같은 경우는 등락을 거쳤습니다. 기간 조정을 거치고 올라가는 구조예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소부장도 마찬가지예요. 로봇은 지금 조정을 거의 안 거쳤죠. 금요일날 그리고 목요일날 있었던 이틀의 변동성 제외하고는 계속 상승 기조 유지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가 있냐면 올라간 폭이 달라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다양한 분석이 중요합니다만 결국 많이 올라간 게 가장 큰 악재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게 모멘텀을 주축으로 한 섹터는 가장 중요한데 많이 올라가 버렸다라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제가 흔히 말해 우리가 막 스몰캡 로봇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로봇 하고 싶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하세요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만 지금 국면부터는 가져가는 분들이 챙겨나가야 되는 국면으로 보시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로봇이 또 조정 나오면 제가 또 얘기 드릴 거예요. 지금 같을 때 로봇을 거래하는 게 좀 유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가격적인 매력들, 그리고 시장에서 로봇이 또 다른 재료화가 될 수 있는 여지들,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거 사야지 하는 관심으로 보는 거는 좀 제한적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의 대표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 대장주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이 흐름까지 전략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확실히 요즘엔 큰 종목들이 와 이렇게 가도 되는 거야 싶은 일들이 너무 많죠. 지난번에 우리가 다 같이 경험을 했던 반도체 투톱과 현대차의 급등 약간 그런 쪽이 좀 떠오를 정도로 오늘 코스닥의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기둥을 세우고 있죠. 그렇습니다. 고고식 님이 지금 또 시장 수급 상황을 전해주셨는데요. 와, 또 코스닥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더 거세지고 있어요. 와 코스닥 2조 원 가까이 네. 코스닥 기관에서 매수 우위. 와 이거 대단합니다. 게다가 개인은 여기서 2조 원 넘게 매도가 맞아요. 나오고 있군요. 네.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저는 궁금한 게 이겁니다. 내일 또 어떻게 될까? 내일 갑자기 급락이 나오나? 아니면 그냥 적당히 보합권 정도로 버티나? 아니면 또 이틀 연속 급등이 나올까? 이거 시나리오가 다 가능할 것도 같아서 와 이게 참 내일이 더 궁금해지는 오늘장입니다. 저는 내일뿐만이 아니고요. 네. 저희가 5,000배 돌파를 한 게 또 네. 신년 들어서 엄청난 큰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1월이 시작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진짜 3,000 스탁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3,000스타까지 되면 정말 다 같이 수익률도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고 토마토 TV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채팅창 읽기가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건 약간은 좀 아쉬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카야님이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라고 그렇죠. 또 남겨주셨어요. 네, 내일도 오르긴 오늘 너무 오른 게 아닌가라는 행투님의 이야기. 그런데 코스피의 과거 몇 달을 돌아보면 그것도 혹시 모릅니다. 또 여기서 급등이 나올 줄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일단은 오늘의 현재 수익을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을 하나 더 가볼게요. 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고딩맘님의 종목인데요. 이것도 오랜만에 봅니다. 유리기판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CNG 하이테크입니다. 매수 가격은 18,450원. 이 가격이면 지금 현재가 수준이네요. 네. 5% 갖고 계시는데요.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오래 기다렸는데 수익이 날까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팔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매수가 이 정도 가격이요. 정말 오랫동안 제일 꼭대기 있는 수준의 가격대입니다. 여기를 잘 크게 뚫고 올라가지 못했었죠. 자, 그러면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서 매도를 할지 아니면 새로운 가격 구간까지 진입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CNG 하이테크입니다. 여기서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대로 갖고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어떻게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딱 봐도 느낌이 오지 않아요? 제일 비쌀 때 사시는 겁니다. 제일 비쌀 때. 네. 여기서 샀으면 더 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도 못 팔고,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도 못 팔고, 이 구조예요. 제일 안 좋은 형태입니다. 올라가니까 더 갈 것 같아서.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리면요.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아니면 매수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쵸? 우리가 기다렸으면은 이런 조정 구간을 분명히 주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따라 들어갔기 때문에 산 다음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계속 반복입니다. 예. 이건 종목이 어떻게 저렇게 간다 안 간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무슨 종목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얘는 기다리면 좋은 자리에 올 겁니다를 반복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이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오래 기다렸어요. 이제 올라왔는데 이거 수익 날까요? 막 이런 질문을 제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거를 이 다음 뷰를 설명을 드려도 어차피 똑같은 방식의 투자를 반복하시기 때문에 다음에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사서 기다리지 마시고 기다렸다 사십시오. 그러면 지금처럼 아주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은 상당히 쉽게 수익을 줍니다. 종목만 잘 고르면요. 그 점을 잘 챙겼으면 좋겠고요. CNG 하이테크는 CCSS입니다. 이거 화학약품 중화공급장치라 그래서 우리 반도체 공정,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기본적으로 팹을 만들 때 기본 까는 설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공장 들어가고 SK하이닉스 공장도 신규로 만들어지죠. 여기 들어가는 팹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그런 거 기대값을 논다라면 지금 자리에서 좀 더 상방을 트라이할 수는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파세요. 네, 얘는 정리를 하시고 다음에 기다렸다 다시 사세요. 네.
그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기다렸다 산다라는 관점을 이 CNG 하이테크 말고 반도체의 중심축이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핵심 소부장 기업들 있죠. 그쪽으로 시선을 옮겨서 한번 보세요. 비슷한 자리에서 싸게만 잘 샀을 경우에는 상당히 크게 올라갈 겁니다. 네, 그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떻게 됐다를 제가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 진정하시고 올라가는 거 보이더라도 막 더 갈 것 같은 마음을 좀 누르시고 좀 겸허한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좀 필요해 보인다. 얘는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소부장 기업들도 오전에 막 셌다가 좀 쉬고 있는 애들 나오죠. 그러면 이제 코스닥에 지금 매기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앞으로 좀 빠지고 있는 쪽으로 관심을 돌리시는 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NG 하이테크 살펴드렸습니다. 이렇게 종목 진단 계속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또 나옵니다. 코스닥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행투님은 코스닥이 묻지마로 올라가는 거가 아니길 하면서 걱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평가님이 바로 답해 주셨죠. 스닥 종목이 자신 없으면 그냥 150 레버리지를 줍줍하세요. 마음이 제일 편안할 수 있다고 네, 이야기를 또 맞아요. 덧붙여 주십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종목 진단 전반부 도와주신 김근호 전문가는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잠깐 시장 얘기 좀 해보도록 할까요? 코스닥이 오후장까지 계속 고점 경신으로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약간은 좀 숨을 고르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숨을 고른다고 해야 되는 건지도 약간 머쓱해지네요. 그렇죠. 지금도 6%예요. 와, 대단하죠. 1060포인트 수준에서 뭐 크게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네. 행투님이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환율이 안정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냥 지수만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오늘 또 환율도 20원 가까이 급락을 네. 했기 때문에 또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채팅창에 확실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후리지아님께서 또 곰팔님 반겨주고 계시는군요. 류승길님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 전해주시는 거 아주 정확한 평가라고 동감을 표해주고 계시고요. 자, 지금 아직도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들끓습니다. 결코 열기가 식어가는 모습은 아니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 또 어떻게 종목별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혹시나 신규 매수 고민이 있으시다면 그 고민도 함께 남겨주시죠. 이 종목 매수해도 되는 종목인지 아닌지도 저희가 판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와 함께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한 번에 남겨주시면 빠르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매수 문의도 환영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함께 주실 오늘의 전문가를 또 모셔보도록 하죠.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 후반부를 또 빛내보겠습니다. 네. 자, 종목들이 또 올라오고 있을까요? 역시 에코프로 그룹주 오늘 많이 올라오네요. 아, 그렇죠. 권혁범님께서 에코프로 BM 17만 2천 원에 중장기로 궁금하다고 30%를 담고 계시는군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류승길님 정부를 믿자 하셨는데 네. 그래요. 아마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신 모양이죠.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그동안 좀 많이 소외돼 있었잖아요. 정책적인 기대감 플러스 이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앞으로 더 큰 상승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도 올라오고 있고요. 신성이엔지 그리고 에코프로 와 무려 6년째 보유하시고 우와. 있다고 류승길님이 남겨주셨네요. 진짜 오래되셨네요. 그러면 이분은 3년 전에 2차 전지 광풍 때도 그 이전부터 보유하셨던 맞아요. 정말 2차 전지 관련돼서면 웬만한 경험치가 다 지금 갖춰져 있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는 좀 지금까지 했던 고생 다 털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많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금산 전문가님과 함께할 첫 번째 종목 진단 가볼게요. 네, 자 판타지 기사님의 종목입니다. 유한양행. 매수 가격은요 10만 7,615원입니다. 비중 10%인데요. 약간 수익이긴 한데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할까요? 단기, 중기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유한양행이 굉장히 또 이 팬층이 두터운 종목이죠. 맞아요. 그런데 최근 흐름 보시면 많이 좀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살짝 내밀고 있는데요. 기대치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못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저도 기억합니다. 자, 판타지 기사님의 유한양행 이대로 보유해도 과연 괜찮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유한양행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유한양행은, 영업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싼 주식은 아니죠. 지금, 유한양행이 현재 지금 시가 종액이 8조 7천억짜리잖아요. 이 종목에 여러분들, 2022년도에 영업이익 360억, 2023년도에 570억, 그 다음은 2024년도에 549억이고 지난해 3분기까지가 783억이 나왔으니까 이 종목 주가가 결코 주가가 싼 주식은 아니죠. 1000억을 잡더라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1000억을 잡더라도 1.2 PR이 10배인데 주가가 대단히 비싼 주식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약주들은 종목을 제가 3종목 정도만 제가 공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는 종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바이오는 어떤 거, 반도체는 어떤 거, 저는 종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요거 하기 전에 이게 나와 있는 유한양행을 하기 전에 제가 종목을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보시면은 한미 약품이라는 종목 있죠? 한미약품 볼까요? 보세요. 이게 한미약품이죠. 제가 이야기했던 종목의 주가가 제가 기업을 분석해서 종목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 종목이나 주식을 하면 안 되고 기업을 분석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기업이 앞으로 실적과 성장성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미약품 같은 종목을 이야기해 드렸을 거고, 삼성바이오 있죠?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쭉 한번 보세요. 지금 자리가 매수 구간이 되겠죠? 그 다음은 제가 동국제약을 이야기해 드렸을 거예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 이 동국제약 같은 종목은 실적은 좋은데, 여러분들,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정리하면서 주가를 뺐잖아요. 이런 주식들은요, 지금 자리가 완전히 저점이에요. 이거 올라가면 빠르게 올라가 버립니다. 이런 주식이 상승할 때는 빠르게 상승을 해버려요. 이게 나와 있는 유한양행 가지고는 원하는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비중자 10%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물론 최근에 보면은 유한양행이 신약 개발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유한양행의 기업을 제대로 분석해보면 이 기업이 신약을 전문적으로 개발한 그런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을 보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요,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10만 7천 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기다리면은 지금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그죠? 요 박스권 하단에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박스권, 이게 상단이에요. 이 중간 정도까지만 가져갔어요. 이 정도까지만. 이 정도가 대략 주가가 얼마 정도 되냐면요, 12만원 정도 돼요. 이 정도면 매도를 하시고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종목 있죠? 이런 쪽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제가 한마디 해드리겠는데, 등락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제약바이오를 매매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등락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순간에 30% 손실 보는 것은요, 간단하게 손실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제약바이오는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한양행과 함께 제약바이오주들에 투자할 때 유의사항까지도 말씀해 주셨죠. 워낙에 등락폭이 좀 큰 섹터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산 전문가님과 유한양행에 대한 진단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채팅창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금사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수익 많이 봤다고 이렇게 감사 인사 전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네요. 양말순님도 추천 종목마다 수익 중이라고 감사 인사 주셨고요. 방울토마토님과 현자님께서도 이 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전해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지연님이 하나기술도 봐주세요 라고 네. 또 남겨주셨고요. 08님은 특히 2월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네. 된다 그렇죠. 라고 남겨주셨어요. 최근같이 오늘 같은 장에서는 묻지마 상승이죠. 웬만한 종목들이 다 날아가는데요. 이제 실적들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게 되면 그때는 진짜 실적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맞아요. 주가 급등락, 희비가 많이 엇갈립니다. 꼭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변동성까지 꼭 유의를 네.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뒷번호 3248님께서 전화 주신 종목입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군요. 유리기판 캠트로닉스입니다. 자, 매수 가격은 32,250원이고요. 15%입니다. 유리기판이 최근에 좀 쉬어갔죠? 네. 자꾸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인데요.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조금씩 올라서는 것 같은데 예전같이 막 급등하는 모양새까지는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를 잘 비축했다가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지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캠트로닉스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들 최근에 조금 조용했던 것 같은데 이제 다시 또 강하게 움직여 줄까요? 유리기판의 그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죠. 캠트로닉스. 실적은 조금씩 실적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무제표를 볼 때 항상 지금 BS라는 거 하고 그다음 PL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 BS라고 하는 것은 재무상태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재무상태표. 요거는 재무상태표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은 PL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경영성과를.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론, PL이 좋아지게 되면, 경영성과가 좋아지면은 재무 안정성은 좋아지겠죠? 근데 지금은 캠트로닉스는 이걸 두 개를 놓고 보면은 PL은 뭐 나름대로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수익성은 나름대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수를 매기면 PL 쪽은 점수를 한 80점 정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재무상태표에서 50점밖에 안 돼요. 재무상태표는 50점밖에 안 된다고요. 요 두 개가 실적과 재무 안정성이 80점 이상 되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제가 요 재무제표에 대해서 워낙 제가 그 종목을 제가 선정할 때 너무나 까다롭게 내가 이걸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제가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을 이야기해 주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나와 있는 게 리노공업이에요. 사상 신고가죠. 금산이 여러분들한테 방송에 나와서 1000번 이상은 이야기했을 겁니다. 1000번이 뭐야? 제가 이토마 전문가 생활 하면서 제가 1000번 이상은 방송에서 이야기해 줬어요. 리노공업을 해라. 제가 리노 이야기를 그렇게 외쳤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리노를 제가 외친 이유가 뭐예요? BS와 PL이 완벽하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은, 요 BS하고 PL이 완벽하잖아요. 뭐, 요런 종목을 매매하시면 돼요. 이걸 기업을 분석을 해야 돼. 기업을 분석하고 주식을 하시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주가가 중간에 조정받더라도. 그죠? 주가가 중간에 벌써 이렇게 조정가잖아요. 이렇게 조정받으면 쭉 가죠. 그죠? 막판에 가면 가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가 확실한 종목이 많아요. 그런 종목이 반도체 종목 중에서 한 20개 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캠트로닉스는 일단은
유리기판 쪽에서 뭐 나름대로는 뭐 성장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OLED 같은 종목도 OLED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나오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은 조금 더 가져가시는데 큰 수익을 바라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물론 뭐 유리기판이 이제 개화하는 거니까, 그죠?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 있으나 큰 상승은 나오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보니까 추세를 좀 돌리고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요, 대란거래가 터져 있죠. 이게 지금 대란거래가 터져 있어요. 여기도 대란거래가 터져 있고, 그죠? 여기도 대란거래 터져 있잖아요. 여기도 대란거래가 터져 있죠. 주가가 가다가 말았죠. 여기서 적어도 거래량이요, 얼마 정도의 거래량이 한번 터져줘야 되냐면은 500만 주 이상의 한번 거래가 한번 터져줘야 돼요. 500만 주. 여러분, 이게 500만 주 정도의 거래가 한번 터져줘야 돼요. 여기가요, 거래량 보세요. 여기가 거래량이 얼마예요? 이게가요, 거래량이 900만 주예요. 여기가 거래량이, 이게가 얼마입니까? 이게도 600만 주잖아요. 그럼 주가가 가려면 이걸 매물을 뛰어넘으려면은, 이 매물을 뛰어넘으려면 대란거래가 터져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래량이 적어도 한 300만 주. 적어도 많게는 500만 주 정도 터지면 주가는 한번 치고 달아날 겁니다. 근데 그때 가격이 얼마 정도는 가능해 보이냐면은 38,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이 34,000원이니까, 그죠? 뭐 38,000원까지.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번 뭐 기술적인 반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좀 더 본다면 뭐 39,000원까지도 하면 가능해 보입니다. 이 정도 오면은요, 이 정도 오면은 종목을 한번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IT 종목 중에서 우리가 뭐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종목 중에서 확실한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이고요. 제가 이게 아까 그 BS가 안 좋다고 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 한번 볼까요? 이거 안 보시죠? 아마 걔들 이거 안 봅니다. 이 걔들이 보는 사람 없어요. 부채 보세요. 부채가 4,900억이죠. 자본이 얼마예요? 자본이 2,449억이죠. 그죠? 여기 보세요. 부채가 얼마입니까? 부채가 4,914억 원이잖아요. 자본이 얼마? 2,449억이죠.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제가 세심하게 봅니다. 세심하게. 아주 세심하게 봅니다. 아파트를 살 때 주위에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주위에 전철역이 가까운 곳에 있는가, 학교가 있는가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아파트 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고 매매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캠프론식스 가지고 계시다가 38,000원, 39,000원 정도 되면 전량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증시 기상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산업재와 함께 IT 섹터에 대해서 뜨거운 날씨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상향 리포트가 대거 나왔고요. 경기 소비재도 하향 리포트가 한 가지 나왔지만 상향 리포트가 7군데 나오면서 대부분 맑은 날씨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와 소재 섹터에서는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흐린 날씨가 전망됩니다. 이 중에서는 삼성전기에 대해서 오늘 증권가에서 다수의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특히나 맑은 날씨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자세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AI 사이클의 구조적인 수혜주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은 삼성전기에 대해서 목표가 40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고부가 제품으로 인해서 실적과 함께 밸류에이션이 동시 레벨업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울투자증권도 ABL 바이오에 대해서 목표가를 2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제는 단순 신약 개발 기업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랩바디비의 플랫폼 가치를 재평가 기대하면서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기업으로 리레이팅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스태닝 밸류 리서치도 긍정적인 날씨를 예상했는데요. 특히나 세계 최고 수준의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력으로 전기차 부진에도 불구하고 로봇과 전고체 배터리, AI 배터리 시대의 핵심 소재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금산 전문가님의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전기차 부진에도 불구하고 로봇 모멘텀과 함께 리튬 가격 상승세에 따라서 주가 역시 가파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우상향 흐름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시장의 화두가 현대차였잖아요, 그죠? 이게 현대차잖아요. 현대차가 이렇게 갑자기 급등한 이유가 있겠죠. 이게 자동차로만 간 게 아니죠, 그죠? 이게 나와 있는 여러분들 현대모비스. 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현대모비스 주가가 달아난 이유. 그 다음에 현대위아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이렇게 달아난 이유. 현대위아. 그 다음 SL 같은 종목이 달아난 이유가 뭐냐. 이게 로봇으로 간 거잖아요. 그죠? 이게 로봇으로 간 거잖아요. 자동차로만 간 게 아니죠. 그죠? 이게 나와 있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 에코프로 BM도 사실은 주가가 로봇에 가까운 거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요 2차 전지가 움직이는 게 로봇과 ESS입니다. 그죠?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순수하게 여러분들 그냥 배터리로 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로봇과 ESS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가가 워낙 많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워낙 주가의 하락폭이 크잖아요. 여러분 이게 일봉 차트 보세요. 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왔죠. 그죠? 보세요. 엄청난 하락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일정 부분 상승세는 더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예전처럼 그런 상승률은 아니고요. 낙폭 가대 세 가지 관점인데 낙폭 가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플러스 그 다음 ESS 쪽에 그 다음 로봇 쪽에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력은 더 이어진다고 보는데 앞전 고점을 지금 돌파했죠. 최근에 보시면은 요 고점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지난해 10월달 말에 고점하고 그 다음은 12월달 고점을 지금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나올 수가 있겠죠. 제가 한번 최종적으로 가져간다면은 뭐 30만 원까지 한번 내다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한번 내다보시라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테마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주가가 이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려면 있잖아요. 이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려면은요, 반드시 실적이 따라줘야 됩니다.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추세는 없는 거예요. 실적이 따라주지 않으면 주가는 이렇게 가다가 무너져 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실적으로 가는 종목군들은요, 추세를 이어서 계속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보시면은 여기에 요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 있잖아요. 요 주가가 상승폭이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일정 부분 조정 받으면 또 갑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20만 원 갈지 30만 원 갈지 아무도 모르고 그러나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요. 딱 조정을 받으면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주가 상승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여러분들 테마로 가는 움직이는 종목군들 한계가 있다고. 한계가요.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에코프로 BM은 이 상태로 간다면 3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거기가 20만 원이니까 20만 원에서 30만 원 가면요. 이게 50%잖아요. 대단한 수익이 되겠죠. 그죠? 일단은 30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나중에 30만 원 정도 오면 제가 또다시 한번 더 진단해 드리는 아마 시간이 있을 거로 제가 판단되기 때문에 30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최대한 가져가는 겁니다. 최소한 한 2개월, 3개월 정도 가져가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오늘장 급격하게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30만 원대 언급까지 좀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갖고 계신 분들, 관심 갖고 있는 분들 모두 참고가 됐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미반도체 지금 또 치즈케이님이 문의를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횡보 중인 듯한데 상승 기류를 탈 수 있을지 이럴 때가 제일 고민되죠. 맞아요.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덜 가는 종목들 이게 이성적으로는 이럴 때 공략해야지 싶은데 막상 손은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을 좀 듣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천년지기님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보검님, 인내빵님, 맞아, 인내빵님이 누구세요? 그러게요. 그 QKRW 이분이신가요? 이 아마 한글로 치면 뭔가 이름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당장은 해석이 잘 안 되네요. 자, 그리고 첼리님 30만 원까지 BM 꼭꼭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마니벌자님이 리노공업 문의를 주셨고요. 또 위에 보니까 아차산 코사슴님도 리노공업 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네. 자, 오늘 반도체에 대한 그 고민들도 많이 이 채팅창에 거론이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절파고TV님이 문의 주셨는데요. 화신입니다. 네. 매수가는 1,100원이고요. 비중은 7%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거 단계로 들어갔는데 조금씩 내려가네요. 순자리 맞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동차 부품주 화신을 단계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요즘에 로봇 모멘텀 타고 자동차주들이 오르니까 이 화신 차례도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셨던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빠지니까 불안하신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신은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금산 전문가님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화신이 여러분들 현대차에 있잖아요. 현대차나 기아차에 전기차 배터리 팩 케이스죠, 케이스. 케이스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사실은 화신이라 그러면은 기업의 성장성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기업의 성장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전교에서 반에서 옛날 한 반에 한 50명이 있다. 50명이 있으면은 한 30등 정도 이렇게만 하고 더 이상 이렇게 등수가 20등이나 10등이나 올라올 수 없는 거잖아요. 성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납니다. 영업이익 한번 볼까요? 이게 보시면 영업이익이 연평균 얼마 정도 나와요?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874억. 2022년도. 23년도에 837억. 2024년도에 653억. 지난해 3분기까지가 685억이죠. 평균 4년 평균 영업이익이 850억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 영업이익에 머물러 있다고요. 더 이상 영업이익이 1,000억씩 넘어가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자동차 부품주라고 하는 것은, 그죠?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로봇이나 자율주행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이런 것은 재료가 소멸이 돼버리면 주가가 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이 종목보다 차라리 자동차를 매매할 바에는 차라리 주가가 큰 현대 모비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현대차나 이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화신 같은 종목 가지고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주가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보통 아마 PBR이 거기가 0.6배, 0.7배 수준이기 때문에, 그죠? 상당히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군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코스닥 종목도 아닙니다. 보세요. 이게 만약에 소행 주면서 이게 코스닥 종목이면은 모르겠어. 이 코스피 종목이잖아요. 그죠? 오늘 같은 날, 코스닥의 주가가 이렇게 치고 나올 때, 주가가 이게 코스닥의 그런 힘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도 볼까요? 매수한 가격대가 지금 얼마입니까? 매수한 가격대가 1,100원에 7%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는요. 매수가 오면 정리하세요.
매수가 오면 손실 보고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주가가 바닥권에서 한번 대란거래가 한번 터졌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보면 뭐 10,0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10,000원 정도 오잖아요. 오면은 이때 매도를 하세요. 양대 시장에서 지금 종목 하나 잘 잡으면 지금 개인 투자자 중에서 주식 부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대한민국에서 지난해부터 주식으로 아마 부자 된 개인 투자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주식 부자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식 부자들이. 여러분들 종목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상한 종목 가지고는 절대 수익이 안 납니다. 종목 선정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10,000원 정도면 전량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포인트 정확히 이거죠. 종목 선택.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장이 아무리 올라도 이런 폭등하는 시장에서도 소외되는 종목이 반드시 있습니다. 종목을 잘 골라야지만 제대로 된 승부수를 띄울 수 있다는 사실 꼭 한번 기억해 두시죠. 네, 이렇게 화신에 대해서 진단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또 알테오젠에 대해서 선아님이 남겨주셨고요. 지금 08님도 또 화신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겨주셨네요. 그렇습니다. SL 만도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확실히 그래요. 잘 가는 종목이 계속 더 잘 갑니다. 맞아요. 이런 가운데 아직 더 오른 거, 좀 주가가 낮아 보이는 거 이런 걸 찾아볼까 하다가 기업 본질이 좋은 종목을 다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꼭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고 객관적인 판단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리얼님이 수익의 화신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네. 또 남겨주셨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카야마 찐빵님과 아임 리얼님의 글을 두 개를 혼돈해서 봐가지고 섞어가지고 수지행 화신이 되고 싶다고 그런 줄 알고 이 정도로 팬이셨구나 깜짝 놀랐는데 제가 잘못 봤군요. 네, 그리고 주인공 코끼리님도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가보자고님은 또 마음 AI에 대해서 문의를 남겨주셨는데요. 그래요. 그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최근 들어서 궁금한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쪽도 저도 같이 궁금해지는데 자,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이숙자님의 종목입니다. 이건 좀 오랜만입니다. 2차전지 셀 대표 업체죠. SK온을 품고 있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매수 가격은 22만 5천 원이고요. 20% 비중입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가 돼 있던 종목입니다. 단기, 중기 매도가를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지금 보세요. 1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반토막이라는 거죠. 과연 SK이노베이션 계속 이렇게 소외가 되는 건지 반대로 소외가 됐던 만큼 앞으로는 오히려 더 크게 올라가는 건지 이거 알아봐야 되겠죠? 자, 전문가님 SK이노베이션입니다. 매수가에서 반토막인데요. 괜찮을까요?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죠. 보면은 적자 폭이 지금 너무 큽니다. 적자 폭이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이 주가가 움직이려면은 적자 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쪽으로 들어서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이게 SK이노베이션을 딱 보시다가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은요 이거 안 보시죠? 부채가요, 이거는 여러분들 부채가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실적이 나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재무 구조가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재무 안정성이 떨어지잖아요.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 단기 차익금이 얼마냐면요, 단기 차익금이 7조 원이 있어요. 이게 단기 차익금이죠. 항상 주식을 하실 때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BS를 펼친 다음에요. 단기 차익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이걸 먼저 확인하라니까 확인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매입 채무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매입 채무예요. 매입 채무가 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매입 채무가 뭐예요? 이게 나와 있는 매입 채무가요. 여러분들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왔다고 외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나이 갚아야 될 돈이라고요. 이게 16조 5천억 원이에요. 그러면 매입 채무하고 매출 채권 볼까요? 예, 매출 채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게 매출 채권은 받을 돈은 얼마냐? 내가 물건을 팔고 돈을 아직 받지 못한 게 7조 9천억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는 이꼴. 회계에서 제가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매출 채권 있잖아요. 받을 돈. 매출 채권 받을 돈이죠.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갚아야 될 돈. 이게요. 비슷해야 돼요. 이게 비슷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매출 채권 받을 돈은 얼마냐? 7조 9천억이 있는데 갚아야 될 돈이 얼마예요? 16조가 있다는 뜻이 16조 그죠? 너무나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요. 영업이익을 내더라도 여러분들 영업이익을 내더라도 여러분 이 종목은요. 앞으로 좀 지탱하기가 쉽지 않아요. 재무구조상으로 놓고 보면요. 이거는 심각한 단계입니다. 이게 물론 SK그룹이니까 재무상태표를 놓고 보면 이게 만약에 대기업이 아니라 SK그룹이 아니고 일반 기업이었으면 이거요. 어려워. 이게 대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 버티는 거죠. 이게 소기업이다 그러면 어려운 거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게 매출 채권은 얼마다? 매출 채권은 얼마가 나와 있다? 7조 9천억이 나와 있는데 매입 채무는 얼마다? 이게 나와 이 매입 채무가 16조잖아요. 그죠? 이걸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그 기업 보실 때 여러분들 그게 보시면은요. 그 매출 채권하고요. 이게 아마 매입 채무가 있을 거예요. 여기요. 금액이 비슷비슷해야 돼요. 받을 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받을 돈이 10억이 있다. 그러면 줄 돈도 10억 정도 있어야만이 이게 정상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받을 돈이 10억 있으면 갚아야 될 돈이 10억 있으면 이게 정상적인 기업이잖아요. 근데 받을 돈은 얼마 있다? 받을 돈은 1억밖에 안 되는데 갚아야 될 돈이 2억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강의를 해주는 전문가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강의를 해주는 회계상에 이런 강의 해주는 전문가 많지 않아요.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나와 SK이노베이션은 워낙 주가가 많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기술적인 반등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잖아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얼마예요? 매수한 가격대가 22만 5천 원이면 어딥니까? 22만 5천 여기네 그죠? 여기서 매수하셨네요. 이게가 22만 5천 원이에요. 현재 주가가 얼마예요? 지금 주가 이제 11만 2,700원이죠. 여기까지 가기는요 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따라서 이 종목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앞전 고점이 대략 얼마였었냐면요. 앞에 있는 고점이 얼마였습니까? 얘가 14만원대 있었죠. 그죠? 요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세요. 14만원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라고. 요까지는. 이거는 기업이 좋아서 내가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는 14만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오면 다시 한 번 더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또 설명해 줄 테니까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네. 종목을 하나 좀 빠르게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종목 진단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가보자 고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AI 소프트웨어도 들여다봐야 되겠죠? 자, 마음 AI입니다.
자, 매수 가격이 22,0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현재 주가는 2만 원이 약간 안 되거든요. 네. 자, 이 마음 AI도 참 오랫동안 에너지 비축 과정인지 좀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언제쯤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지 탄력받으면 또 강하게 가는 종목이거든요. 자, 전문가님, 마음 AI입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보십니까? 종목 좀 선정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종목을 선정할 때 뭔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이익을 창출 못하면 안 돼. 이거 기업으로서요. 1년 정도는 적자가 나올 수는 있어요. 뭐 하이닉스도 그랬으니까 그죠? 이게 사이클 산업이면은 뭐 1년 정도는 적자가 나올 수 있죠. 그러나 2년, 3년, 4년 이렇게 있잖아요. 연속적인 적자가 나올 때는 매매를 중단하셔야죠. 여러분들 이게 AI라고 해서 이 주가가 여러분들 주식하실 때 기본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걸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 PL 한번 보세요. 이걸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라니까요. 보세요. 어떻습니까? 좀 연속 적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법인세, 차감정의 순이익, 경상이익도 적자가 나오잖아요. 예, 이익도 단기 순 손실이 적자가 나오잖아요. 이게 1년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현금 흐름표 보세요. 현금 흐름표도 보시라니까요. 기업으로 돈이 들어오지, 영업 활동을 해서 돈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종목은 그냥 테마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종목은 그냥 테마로 움직이는구나. 테마로 움직일 때는 빠르게 손절가를 정해놓고 배팅을 하시라고요. 이런 종목을 가지고 중기 투자 못하죠, 그죠? 중기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죠, 단기 매매를, 그죠? 같이 가면 안 되죠. 이건 이렇게 하세요. 반등이 나오면요, 매도하세요. 지금 주가가 19,880원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이 있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은 얼마 정도 한 22,000원 정도 반등이 나올 거예요. 이 정도. 매도하세요. 매도하시고, 대한민국에 이보다 훨씬 뛰어난 종목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돈을 벌고 싶으면 종목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22,000원 전량 매도하시고요. 종목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강력한 한마디 들어봤습니다. 전량 매도 의견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금산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 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 정말 치열하게 저희가 봐드렸는데, 자, 시장 상황 잠깐만 조금 보고 마무리를 해보죠. 네, 코스닥 계속해서 급등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도 6% 넘는 강세 보이면서 1,050선을 윗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코스피 대비해서 확실히 좋은 게요. 코스피는 오늘 좀 뒷심이 점점 없습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코스닥은 잠깐 주춤하는 듯 하더니 또다시 올라오는 모습 아주 근사한 오후장의 모습이네요. 네. 자, 남은 시간까지도 계속 우리 시장 힘내주길 바라면서 오늘 랭킹쇼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